26일 날 정무위 소위에서 데이터 3법 중에서 신용정보법 통과가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지상욱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지상욱 의원의 반대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가명정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병원과 의료정보는 가명정보라도 실명정보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게 가명정보도 크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에 속해 있는 건데 당장 식별이 불가능한 거라서 이제 저런 우려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핵심적인 쟁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은 이런 법에 따로 이제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개인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저한테 동의를 받고 그 동의받은 목적에 한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데 썼으면은 나중에 메일로도 오더군요. 네. 당신 개인정보 썼다고. 그렇죠. 예. 뭐 동의를 받았더라도 애초에 동의받은 목적 외로 활용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 개인의 동의 없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하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예. 건데 이 활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예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학술 연구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둘 것이냐.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그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뭐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연구에까지 확대할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인 거고 이렇게 제공할 때도 어떠한 안전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공익성이 큰 예를 들면 학술 연구라든가 학술 연구는 최소한 기업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한 사회의 어떤 지식 기반을 확대한다는 일종의 이제 공익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유럽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라든가 이런 데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기업의 어떤 사적인 연구 목적으로까지 열어둘 거냐? 거기는 이제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건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안전 조치 부분에 있어도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보안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개정안에서는 한 번 이렇게 제공된 개인 정보가 그러니까 가명 처리돼서 다른 기업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 정보가 연구가 끝난 다음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까지 열어놓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인지 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개정안은 사적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너무 크게 넓혀놨다 이 거죠.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정프님 어떻게 보세요? 지속은 고우 경고와 함께 그 가명 정보의 식별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경종을 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법은 어느 정도냐? 가명 정보라고 해서 우리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면 누가 짜장면 시켰는지 짬뽕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3명은 짜장면 시킨 것만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면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업에 넘어가면 한 명이 있는데 이 개인은 거의 짜장면을 한 뭐 3억어치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누군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소위 말한 민간 정보를 몇 개를 결합한 데이터 결합이라고 하는데 할 경우에는 그게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희 의원은 지금 우리가 가명 정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 말이 틀린 것이다. 이 어떻게든 저기에 대한 실제 식별이 가능할 것이고 저기에 대한 특별한 지금 뭐 제재라든가 어떤 고민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 범위 역시도 좀 더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뭐 그런 지적이. 그러니까 유럽 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GDPR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가명정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걔들은 이제 뭐 5조, 6조에 보면은 이제 한 5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명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 지금 법 개정한 거가 GDPR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GDPR에서는 그냥 통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계라고 표현되는데 저희는 이제 앞에다가 이게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탁 박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상업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럼 유럽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그 부분 거죠?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데 물론요. 그래서 앞에다가도 통계라고 그랬지만 비영리 목적의 통계라고 명시하지 않고요. 그냥 통계라는 표현만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리 목적,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해도 어느 순간은 영리 형태로 돌아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약간 좀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 유럽 사례 같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GDPR, 그러니까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6조는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든가 법에 의하든가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려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법한 어떤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김명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5조에 이런 과학적 연구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예. 애초에 이제 수집한 목적 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이제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원칙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문으로 하면 scientific research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 연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scientific research.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물론 이제 대학 내에서의 리서치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는 이것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 학술 연구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어요. 법에서. 근데 네. 유럽에서는 그런 개념 정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미신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연구에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학술 연구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그냥 정의 없이 통상적인 학술 연구 목적 내로 활용을 하게 한다면 과도하게 어떤 그 예. 기업의 어떤 뭐 사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예. 연구들은 이제 배제되고 그 결과물이 일정하게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그런 연구에 한해서만 허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예. 그 범위를 제가 보기에는 유럽보다 광범위하게 좀 넓혔다 이렇게 좀 그래서 보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들이 기업들이 문제라는 어떤 거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게 이제 이걸로 중점을 두고 허용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예. 분명히 있는 네, 부분이다. 그렇습니다.